안녕하세요. 숲 해설가 모모입니다. 오늘은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인사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맘때쯤 참 걷기 좋은 트레킹 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국역 2번 출구부터 트레킹 시작 장소까지는 도보로 20분, 버스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만약 버스를 이용하신다면 2번 출구 바로 앞에 보이는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02번을 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날씨가 좋으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역 2번 출구에서 20분 정도 직진할 예정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공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오셨습니다. 외국인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종로구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간직한 공간 중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경사진 오르막길이 이어지다 조금 가파른 길도 나오네요. 벌써부터 등산이 시작된 걸까요? 숨이 가빠질 때쯤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저희는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앞에 종로 02번 감사원 정류장이 나타납니다. 안국역 앞에서 버스를 타신다면 이곳 감사원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북악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감사원 방향 화살표를 따라 걸어봅니다. 이후 내리막길을 따라 쭉 내려가시면 우측에 오늘의 출발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의 트레킹 장소는 바로 삼천공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삼천공원은 산책로, 등산로, 북카페, 숲체험 공간까지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물 맑고 공기 맑고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해준다는 삼천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트레킹 코스는 바로 삼천공원 순환 산책길입니다. 공원 안내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 걸어볼 예정인데요. 안내도상에서는 55분이 걸리는 길이지만 제가 직접 걸어본 바로는 아주 여유롭게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입구로 들어가시면 바로 우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 중 가장 크고 깨끗한 화장실이니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입구에서 왼쪽 편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 삼천공원에는 유아숲 체험장이 잘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그 옆에는 삼천공원 숲속 도서관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연휴에는 휴관을 하는데요. 저는 딱 추석 연휴 때 방문을 해버렸네요. 내부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히 책 읽기에 무척이나 좋아 보였습니다. 카페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나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음료는 아메리카노 2,000원, 에이드 3,3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 전에 삼천공원을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지나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물의 숲이라는 작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제가 삼천공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한 곳입니다. 작게 난 길을 따라 내려가면 맑은 물이 조금씩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조용히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은 공간이에요. 가을에 새롭게 피어나는 여린 새싹들이 무척이나 많이 올라와 있네요. 다시 물의 숲을 떠나 바로 옆에는 넓은 공터의 농구장과 안쪽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의 숲 왼쪽에 오르막길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오른쪽 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와룡공원 쪽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더 적고 한적한 코스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는 계단을 올라가는 구간으로 정말 한적한 숲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구간인데요.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조용한 숲을 느껴보세요. 숲 한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저처럼 자연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만났습니다. 올라가는 길 옆에 팥배나무도 만났는데요. 백꽃 같은 꽃을 4, 5월에 하얗게 피어내고 파달 크기의 열매를 이제 맺고 있습니다. 새들에게 인기 만점인 맛있는 열매입니다.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시면 차로가 나오는데요. 이곳부터 10분 정도는 차로 옆에 있는 보행로를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차량이 많지 않고 우측에는 꽤나 우거진 숲이 있어서 한적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성균관대학교 후문이 나오는데요.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이어지는 트레킹 구간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시면 멋진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앞만 보고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서울 전망이 바로 옆에 있었네요. 전망 좋은 길의 끝에는 와룡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트레킹 코스의 두 번째 화장실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와룡정이 위치한 곳에서 우측으로는 와룡공원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삼천공원 순환길을 따라 좌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성길 안으로 들어오시면 말바위 안내소와 성북동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말바위 안내소 방면으로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오후 2시경에 이곳을 도착했는데요. 적당히 그늘진 도성길을 걷는 순간이 정말 상쾌했습니다. 성곽 사이 틈에 자란 질경이와 고사리가 보이네요. 고사리 잎의 뒷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번식을 위한 포자가 아주 그득하게 붙어 있습니다. 60cm 길이의 고사리 잎 하나에는
70만 개의 포자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트레킹 길에서 이 작고 정말 대단한 친구들을 만나신다면 꼭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혹시 가을철 길을 걸으시다가 아주 달큰한 냄새에 걸음을 멈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나무의 낙엽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예쁜 하트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의 이름은 개수나무입니다. 가을철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잎들에서 아주 달콤한 달고나 향기가 나는데요.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성곽길을 따라 가볍게 걷기 좋은 길이 약 20분 정도 이어지는데요. 제가 오늘의 트레킹 코스에서 가장 행복하게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길도 참 아름답고 성벽 사이사이에 피어난 식물들을 만나는 재미가 정말 컸어요. 이 꽃은 애기똥풀이라는 꽃인데요. 식물 전체에서 노란 애기 똥 같은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성곽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말바위 전망대 표지판을 따라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걷다 보시면 막다른 길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는 성곽길을 보수 중이기 때문에 우회하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교차하며 길이 조금 험난해집니다. 표지판에서 말바위 전망대를 따라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다 산초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산초나무에 살고 있는 애벌레도 만났는데요. 바로 호랑나비 애벌레입니다. 이맘때쯤 산초나무에는 정말 많은 호랑나비 애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향이 강한 운향과 식물에만 사는 애벌레입니다. 산초나무는 숲길에서 흔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정말 귀여운 호랑나비 애벌레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산초나무를 지나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전망이 좋은 구간도 나오니 바람에 땀을 식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트레킹 구간 중 가장 헷갈리는 곳입니다. 저희는 삼천공원 방면으로 걷겠습니다. 말바위 안내소 방면은 훨씬 긴 트레킹 코스이니 참고해 주세요. 삼천공원 방면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말바위 전망대가 나옵니다. 오늘 코스 중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전망을 즐기시며 간단하게 간식을 드시기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저 멀리는 남산타워가 보이네요. 말바위 전망대를 지나고 삼천공원까지 되돌아가는 길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내리막길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다시 녹음이 지는 숲길로 이어지는데요. 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내려오기는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모두 내려오면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삼천공원 관리사무소 방향인 왼쪽으로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저희가 올라왔던 바로 그 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삼천공원에서 시작해서 삼천공원으로 끝나는 순환길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전망대, 숲길, 성곽길 등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 트레킹 코스라 꼭 한번 다녀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좋은 숲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